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학 생활 하시는가 봐요. 네, 슬기로운 방학 생활이라는 강의 의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과목이 뭐 노인의 식생활과 영양 관리라는 과목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대구 한의대학교 메디푸드 HMR 산업학과 교수 이난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은 못하지만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는 하지만 대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즉각적인 반응을 나름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식생활과 영양 관리 그래서 2시간 수업을 의뢰를 받았는데요. 저는 1차 시는 우선 나의 식생활은 건강한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걸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요거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식생활 지침. 네, 이렇게 이제 두 강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8차 시로 나와 있는 교육 자료 중에 제가 일단 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 국가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수업 강의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8시간짜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뭐 그거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필요한 거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뭐 질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서 방학 중에 겨울 중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 봄에 이민년이죠. 내년이 뭐 호랑이 해인데 뭐 금은 호랑이라고 해요. 금은 호랑이 흑호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호랑이 해라고 하니까 더 활기찬 내년 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1차 시는 나의 식생활은 건강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12항목을 드릴 겁니다. 12항목 중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만 몇 개인지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나이가 75세 이상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혼자 산다. 네, 맞으면 O 아니면 X. 그러면 이제 이미 뭐 75세 이상이면 동그라미 1개, 그리고 만약에 혼자 사시면 2개, 이렇게 되시겠죠.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비는 자녀나 또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네, 맞으면 O 아니면 X. 담배를 피운다. 요즘은 담배 피우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요. 이제 요거는 그냥 질병관리본부에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식생활에. 이제 담배를 피우시면 O 아니면 X. 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않으면 O. 뭐 열심히 하시면 X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특히나 뭐 고혈압, 당뇨가 지금 제일 많은 거죠. 왜냐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애 주기로 봤을 때 관리하지 않고 식생활 관리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뭐 생활을 했을 때 고혈압이 나타나는 시점이 40대입니다. 가만히 놔뒀을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리를 어느 정도 뭐 식생활이나 운동 좀 했다 뭐 이러시면 괜찮으신 거죠. 당뇨 같으면 뭐 1형이 있고 2형이 있으니까, 그죠? 이미 뭐 유전적이냐 아니면 제2형으로 비만에서 왔다든지
그 다음에 임신성도 있을 수 있고요. 노인성 당뇨도 있고요. 뭐 여러 스트레스성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을 갖고 있다. OX. 자,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뭐 앞에 질문과 연계가 되는데요.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에 해당되는 약을 드실 것이고, 아니면 이제 약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은 질병에 대한 약이지 그냥 영양제나 뭐 보충제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예, 뭐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이제 소화가 점차 소화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가 나쁘다, 치아가 나쁘다, 뭐 털이라든지 치아가 빠져 있다든지, 뭐 요즘은 임플란트를 하셨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지원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죠?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치아가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 다음이 밥맛이 없다. 예. 뭐 간혹 난 아직까지 밥맛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러신 분은 정말 복 받으셨고요. 여기서 밥맛이 없다 하는 그 정도는 안 먹었는데 뭐 배고픈 것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안 먹어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른다 할 정도면 예, 이제 밥맛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식사는 하루에 한두 끼만 먹는다. 뭐 요즘 젊은 분들 많이 그러죠. 아점, 뭐 아침 겸 점심, 그 다음에 점저 그러잖아요. 점심 겸 저녁,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식사는 규칙적으로 네, 삼시세끼 드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이제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문제겠지만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근육이 이제 점차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몸무게 적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까지 총 12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나이가 75세 이상이냐, 그 다음에 혼자 사느냐, 생활비를 지원을 받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는지, 약을 먹는지,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치아가 나쁜지, 밥맛이 없는지, 그 다음에 하루에 한두 끼를 먹는지, 마지막에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지, 요 12개의 질문에서 나는 2개 정도다 하시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관리도 잘 하셨어요. 제가 2개 정도가 그러면 뭘까라고 한번 항목을 봤어요. 저 생각에 75세 이상이다. 내가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다 하는 거는 본인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요 한 개는 무조건 뭐 들어간다라고 치고요. 여기에 뭐 75세 안 되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혼자 산다 하는 거는 뭐 가족하고 떨어져서 사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지인이나 뭐 모여가지고 친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는 것도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꼭 가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뭐 자제분 잘 키우셔가지고 자제분들한테서 지원받든지, 뭐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셔가지고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으시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개 정도, 담배는 뭐 요즘 많이 안 피우시고 운동은 움직이시면 되는 것이고, 당뇨 고혈압이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이미 나는 있다, 아니면 초기다, 이런 분들도 지금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약도 드셔야 될 것이고, 뭐 저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94살이세요. 94살이신데 당뇨는 없으세요. 뭐 이제 고혈압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고혈압은 있으신데, 하여튼 뭐 고혈압도 사실은 관리를 좀 더 잘하셨더라면 고혈압도 없으셨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치아가 좋지 않다, 밥맛이 없다, 한두 끼 먹는다,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 중에는 뭐 나이나 뭐 생활비 지원 정도로 한 2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뭐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약을 드시니까 한 4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심은 금물이다 하는 거는 예전에는 뭐 나는 건강해 뭐 이런 자신감이 다들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기는 조금 지났으니까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개 이상이다. 여기에서 나는 5개 이상이다. 그러면 조금 주의를 하시고 내 건강 상태가 조금 좋지 않구나.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구나.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 매끼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이 2개 빼고는 없어요.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일이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연세 드시게 되면요 식사 잘 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 요 2개 빼면 건강 관리 딴 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2개가 가장 중요한데 다 어렵죠. 네, 저도 어제 저녁에 오래간만에 운동을 나갔어요. 밤에. 저도 여름이나 뭐 봄, 가을에는 저녁 식사하고 운동을 매번 나가는데 겨울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운동하러 나가고 식사하실 때 조금 골고루 드시고 뭐 요게 이제 하시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은요. 나의 식생활은 건강한가에서 일단 식생활 문제점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이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올바른 식생활을 하는 방법,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간혹 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뭐 작년하고 올해 완전 차이 난다. 한 해가 너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젊을 때는 뭐 5살 차이, 뭐 심하게는 10살 차이까지도 나는 자신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 분도 계시지만 한 80까지는 또 괜찮아요. 한 90 정도 되니까 한 해가 다르다. 뭐 저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1살 때 뭐 그 희수 잔치를 친구분들 모시고 잔치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러다가 백수 하겠어 하실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건강하셨는데 92살 되시니까 한 해가 다르다 그러시고 지금 94살 되시니까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완전 한 해가 완전 막 급격하게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을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단 뼈가 약해지는 거죠. 이제 뼈 안에는 칼슘이라는 무기질로 이제 꽉 짜여져서 뼈가 단단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으로 만약에 부족해지면 혈액으로 자꾸 나오게 됩니다. 혈액으로 나왔는 칼슘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이나 뭐 이렇게 근육이나 입 근육 같은 것도 이렇게 수축했다가 이완되었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혈액에 있는 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신경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입니다. 혈액에 있는 칼슘. 그런데
이 혈액에 있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계속 칼슘이 나와서 보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뼈가 약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관절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뼈가 우리가 단단하다라고 하는데 뼈에 구멍이 생기면 뼈가 시리다, 뭐 뼈에 바람 든다, 뼈가 새콤거린다,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뼈가 이제 아픈, 약하게 되었는 거를 느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에 이제 근육하고 뼈가 약해진다. 뭐 뼈는 칼슘이고요. 근육은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뼈하고 근육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왜 걷다가 넘어진다든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지탱하는 힘이 없어서 자꾸 이제 넘어지는데,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혈관 쪽에는 노폐물이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20대까지는 우리가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뭐 물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는 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고여 있으면 찌꺼기가 생기는데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뭐 30대까지도 움직이면 좋지만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많이 안 움직인다든지 뭐 일하기가 바쁘니까 운동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운동을 많이 못 하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운동을 못 하고,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운동을 못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이제 지방질 이런 성분의 찌꺼기가 생기면서 혈관이 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이 좁아지니까 고혈압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뭐 뇌졸중 같은 거, 이런 혈액순환 관련해서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뭐 근육이 소실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아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뭐 소화 효소가 부족하다는, 조금 나오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도 좀 안 되지만 입맛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맛을 잘 못 느끼게 된다 하는 말, 뭐 혀에 미뢰 같은 그런 감각기관이 따라가지고 혀에서 맛을 잘 못 느끼니까 자꾸 이제 짜게, 간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달게 한다든지 짜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넣게 되는데 맛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흔히 뭐 밥은 보약이다 하듯이 몸에 좋은 약일수록 쓰다라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보약이라고 뭐 다 단맛이 납니까? 그죠? 약은 약인데 이제 쓴맛이 나는데, 밥이 보약이다 하듯이 그만큼 몸에 좋은 그지만 젊을 때는 맛을 다 느끼지만 이제 나이가 점차 들면 들수록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맛이 없더라도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맛이 없더라도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짜게 먹지 않는다. 제가 이제 대구시에 뭐 싱겁게 먹기 본부 거기 센터에서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저도 어르신들한테 예전에 싱겁게 만들어가지고 도시락 만들어서 드리면, 봉사자들 분들 해가지고 드리면 그 다음 도시락을 갖고 갈 때까지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세요. 그 왜 안 드셨어요? 물으면 맛이 없어서 못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도시락 만들 때는 건강에 도움되게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데, 뭐 정말 맛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제 맛보다는 약 대신에, 약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으로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뭐 소금을 막 뿌려가지고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하지 않으셔야 된다. 즉 감각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맛이 없더라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노인은 이제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셨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칼슘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소실되고, 그 다음에 혈관에 찌꺼기가 생겨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더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감각기관도 이제 떨어지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요거는 뭐 정상적으로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노인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은 만큼 움직입니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본인 먹었는 거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제 뭐 영양사나 뭐 전문가들이 우리가 먹었는 양을 이제 몇 칼로리니까 요거를 뭐 소비하려면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된다. 뭐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동네 한 바퀴를 도신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운동장 한 바퀴를 도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뭐 사실 운동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뭐 다들 헬스장에 가서 뭐 열심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데, 뭐 연세 드셨다 해서 건강 관리 못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이제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운동장을 돌고, 아니면 동네 주변을 한 번이라도 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 3끼를 그러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차려 드시는 분은 조금 귀찮아서 시간을 맞추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뭐 입맛이 없다든지 이래서 아이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뭐 나는 고구마 하나 먹을래 라든지, 뭐 감자 하나 삶아 먹을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약을 드실 때는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드시잖아요. 약 먹기 위해서라도 밥을 드시는데, 그 이유가 규칙적으로 제때 먹는 게 우리 몸 대사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7시 땡, 12시 땡, 뭐 저녁 6시 땡 이렇게 드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전에 7시 전후, 점심은 12시 전후, 저녁은 6시 전후 해서 조금 일찍, 저녁은 조금 일찍 드시면 소화가 조금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주무시게 되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저녁을 조금 늦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흔히 뭐 부대 낀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녁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조금 땡겨서 드시고 운동을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짜고 단 음식을 줄이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젊을 때 맛있는 음식이죠. 요즘 단 짜는 진리다 뭐 젊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맛없으면 뭐 소금 넣고, 맛없으면 설탕 더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로 짜고 달게 그리고 매콤하게까지 만들어서 먹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데, 뭐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런데 건강에는 좋지 않죠. 아무리 젊어도 20대부터 관리를 해야 되죠. 뭐 10대부터 관리는 어렵겠지만 20대에 취업하면서부터는 자기 관리를 해서 건강해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짜고 단 음식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뭐 식용유에 튀긴다든지, 뭐 기름 듬뿍 넣으면 다 맛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 TV에 요리 프로 같은 거 나와도 막 버터 같은 거 듬뿍 넣는다든지, 식용유 많이 넣어가지고 막 볶는다든지 이러면 사실 다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절대 건강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먹어도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더 이제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기름이라든지 짠 음식이라든지 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고 흔히 밍밍한 맛, 뭐 무맛이라고 하나요? 뭐 좋게 표현하면 담백한데 이 담백한 맛은 재료가 아주 신선해야 되고 정말 이거는 담백한 표현 맛을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담백하다 하는 의미가 무맛, 맛이 별로 없지만 뭐 신선한 맛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간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항상 활동적이고 움직이시고 적극적이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교육을 들으시고 친구분들도 이제 한 번씩 만나시고 그렇게 이제 즐거운 생활을 하시고 올바른 식사 습관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안 되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삼시세끼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식사하시고 뭐 요 딱 세 가지입니다. 아까 규칙적으로 삼시세끼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즐겁게 본인이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앞으로 뭐 교육에 참여하여서 잘못된 식생활을 바꾸도록 노력해 볼까요? 뭐 요게 이제 그 교육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8차시 수업을 했을 때의 얘기고 우리는 이제 한 차시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식생활 지침, 즉 지금처럼 식생활 관리, 조금 전에는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2차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